서준우의 붙일래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면은, 자, 제가 액상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액상화 공부를 하면 일단 이 자료 수집부터 해야 돼요. 이 책, 저 책 자료 수집을 합니다. 액상화의 정의에서 뭐 교재마다, 기술사 교재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읽어보면 똑같은데, 나름 표현 방법이 많이 달라요. 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액상화의 정의에서 이렇게 요 그래프까지 넣은 사람이 있고, 또 액상화의 정의해가지고 전당근도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액상화의 정의에서 또 말로 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런 플로우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액상화의 정의에서 간단하게 두 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액상화의 영향, 문제점에서 뭐 이렇게 이게 정의가 되기도 하고 영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중 매섭로 부상, 뭐, 그 다음에 액상화 모식도 해서 옛날에 유치하게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가지고 한 책도 있고, 또 하나의 지하 구조물을 그려놓고, 지상 지하 구조물에서 이 액상화 발생 메커니즘, 이런 그림으로 모식들을 그리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적으려면은 토질 기술사 수준으로 뭐 유동 액상화 이야기, 토목 시공이지만은 고급스러운 이야기 적어주면은 남들 한 문제 아까 몇 점 그랬죠? 100점 만점이면은 25점 만점이면은 자기는 그 24.5점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평균 점수 받을 때 한 문제라도 특출하게 점수 받으면 그걸 1교시 나눠줄 수 있다고. 자, 그럼 고득점 전략은 사실은 그 형식을 잘 적어줘서 고득점 전략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답안은 감으로 해서 고득점 전략이지, 그 답안 구성을 할 때 뭐 이렇게 잘 제목을 잘 달고 뭐 나중에 편집합시다 이런 건 아니. 현장 소고 저는 용어인데 뭐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대리가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 우리가 기술사 답안 쓰면서 거창한 너무 단어, 그 좀 겉멋만 들은 그런 단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진솔하게 고급적 이론을 적어야 돼요. 내가 고득점 받으려면 고급 이론을 갖다 적어줘야 돼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액상화 그냥 액상화 아니고 지형에 따라 가지고 물이 많은 거 바닷가냐, 육상이냐, 산지냐, 평평한 지반에 따라 액상화의 유형이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거. 그 다음에 동적 이동, 이거 어려운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해되는 만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평지 액상화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액상화 검토가 필요한 집안, 이건 토목시공 기술사 문제가 나왔어요. 검토가 필요 없는 집안도 있어요. 필요한 집안, 필요 없는 집안, 이거 실제 문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통일 분립부 이야기도 막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입체적으로 막 나온다고. 그 다음에 간립이하고 액상화 관계도 또 있고, 이건 토질 기술사 수준으로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있고, 자, 터널에서 액상화 평가 생략 가능 집안, 터널에서 액상화 평가를 하는데, 이런 집안은 뭐 액상화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터널 설계 시 토사 터널 등 액상화 평가 생략 가능 집안 기술하라, 이런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창하게 액상화 평가 흐름도, 이런 거 뭐 안개가 적으면 되겠지만 뭐. 그 다음에 예측 방법, 토질 기술사 수준인데 토목시공 기술사의 다음 시험에 이런 거 나와요. 액상화 예측 평가, 이런 문제 충분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포항이 지진 났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해되는 만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토목시공 기술사이지만 뭐 지진 규모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요게 이제 토목시공 기술사적 답이야.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토목기술사 답안은 요 정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누가? 제가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워서 못하겠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고. 앞에 내용은 토목기술사 내용 아닙니다. 그거는 토질기술사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유치한 이런 내용 적을 때 이거 암기하면 되잖아. 나는
조금 고차원적인 내용을 적어 보겠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이해되는 만큼 하면 돼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액상화 공법 좀 더 적으려면 요게 조금 아까 전보다는 좀 고차원적이에요. 자, 요거는 유치한 거. 이건 뭡니까? 임기응변으로 사질 집안의 연역 집안 계량 대책을 갖다 적어 준 거예요. 연역 집안 계량 대책. 사질 집안의. 액상화는 연역 집안이잖아요. 요건 좀 유치하고, 요걸 조금 더 공학적인 용어를 써서 조금 고급스럽게 적어주면 요런 거예요. 밀도 증가, 입도 계량, 고결, 공급, 간극, 수압, 소사 뭔지 모르겠지만 유형력, 증대, 전단 변형, 억제, 구조물적인 대책. 요거는 조금 공학적으로 조금 업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풀어서 쓰는 방법. 표로 써도 되고 풀어서 써도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로 하지 않으면 채점자가 피곤해서 저 채점 안 해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채점자는요, 사람 인생이 달린 시험을 채점하면서 서술형으로 되었다고 채점 안 해주고, 눈에 싹 안 들어간다고 채점 안 해주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딱딱 분류 안 하면은 점수를 못 받는다. 딱딱딱딱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 안 그렇습니다. 채점 하시는 분들은 수험생은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깨알같이 다 읽어봅니다. 허술하게 채점 안 해요. 하나하나 연필 집어가면 다 읽어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선풍기 날리가 무거운 거는 점수 주고 뭐 가벼운 거 점수 안 주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채점 하시는 분들은 알차게 쫙 다 읽어봐요. 거짓말 쳤는지 공학적인 진실이 담겨있는지. 이렇게 풀어 쓰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본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많이 잘 적으려면 이제 소극적인 대책, 적극적인 대책. 소극적인 대책은 뭡니까? 자, 연역 집안 회피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포항에 흥해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 갖고 있는데 팔리도 안 해. 포항 지진 난 데서 2km밖에 안 떨어졌어. 우리 집사람이 월세 20만 원 받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넘겨줬어. 별로 가치가 없어. 한 달에 월세 20만 원 받아 먹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근데 그 수입이 한 50만 원 들어갔어요. 그 지진 왔을 때. 그런데도 건물 안 지으면 돼. 제일 좋은 거는 건물 안 지으면 돼요. 연역집안 도로, 연역집안을 안 가면 돼. 돌아가면 돼. 계획 변경 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걸로 굳이 갈 이유가 없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참고문헌도 있어요. 그거는 저 참고문헌을 쓴 집필자에 따라가지고 저 분류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서브노트 넣을 때.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평가, 결론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킥앤드 볼링 파이핑 때문에 일어나는 모래 지반의 전단 강도가 제로되는 액상화 현상을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실제 지진에 의해서 국내에서 일어난 사례는 포항 지진밖에 없어요. 발견된 거는. 실제로 지진에 의해서 액상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서 논바닥에 깔아앉고 모래가 막 올라오고 했는 걸 육안으로 관찰한 곳은 포항 지진 흥해 옆에 있는 들판. 제가 옛날에 그 들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산책하던 코스인데, 거기가 처음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액상화 방지 대책에 대한 기반은 거기에 있는 그 현상을 철저히 조사 규명해서 액상화 원인도 밝혀내고 대책 공법도 찾아내고, 저걸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결론이 만약에 들어갔다. 결론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의 경험으로는 공공 현장 안 적어도요. 아, 이 사람 액상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액상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중심이 어디 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포항 지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상화 이야기 나오면 앞에 내용 좀 못 적더라도 포항 지진 이야기 날짜까지 못 적어도 돼요. 이게 포항 지진 이야기는 포항 지진의 국내 최초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곳입니다. 지진에 의한 거. 뭐 이 다 적을 필요 없고, 이 중에 포항 지진으로 발견한 걸 가지고 우리는 뭐 액상화 관리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하면 참 좋겠다. 이 정도만 적어줘도 포항 지진 말만 들어가도 좀 인상이 안 좋아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자료를 모집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문제를 보고 자, 흙의 액상화 용어 설명 문제가 나왔어요. 114회 때, 90회 때, 67회 때. 그럼 답안 용지에다 빌어서 내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저기 있는 내용을 다 적으면 몇 페이지 되니까 30페이지, 40페이지 돼요. 이때부터 이 답안은 자기 마음이야. 공부가 충분히 되었으면은 이 답안을 만들어. 또 시험장 가서 이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정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발생 메커니즘은 복잡하게 적을 거 없고, 또 많이 교재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적어주자. 액상의 종류. 자, 남들은 유치한 이야기 적을 때, 나는 88회 때 토질기술사 문제 나왔던 걸 적겠다. 88회 때 용어 설명 문제가 유동 액상화, 반복, 유동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고경호 선생님 맞죠? 88회 때 여기 토질기술사 용어 정의 설명 문제라. 용어 정의에서 유동 액상화와 반복, 유동 이렇게 나왔어요.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이거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액상화 워낙 많이 출제했으니까 좀 식상하니까 유동 액상화와 동적 이동 또는 반복, 유동 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쉬운 거 적을 때 뭔지 모르겠어. 일단 여러 좀 암기해주면 돼. 유동 액상화가 뭐고 동적 이동이 뭐고 해가지고 이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이래 보면 이해가 돼요. 가만히 보세요. 유동 액상화하고 동적 이동. 유동 액상화는 뭡니까? 초기에 지진에 의해서 초기 피파가 프라이머리 파르가 피파가 올 때는 이게 막 진동이 심해요. 전달 능력의 변화가 축 변형력이 더 심해요. 간극 수압 변동도 쫙 올라갔다가 쭉 빠진다고. 그럼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액상화 현상이야. 액상화가 일어나면은 간극 수압이 상승하고 입자를 밀어내고 유동화 현상이 생기고 전단 강도가 제로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 경사지 말고 우리 포항 흥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라 봐도 돼요. 평지였거든요. 평지. 동적 이동. 전단 응력 변화는 뭐 크게 변함없이 평단에 가는데 축 변형이 뭐 끝에 가면 많이 심해지잖아요. 강국수학 한참 있다가 팍 올라가. 나중에 문제가 확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동적 이동이라고.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액상화가 발생하면은 전단 강도가 제로가 되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정적 전단 능력이 액상화면의 전단 강도보다 크면은 발생하는데 이거는 반대야. 정적 전단 능력이 액상화토의 전단 강도가 적은데도 발생한다. 어디에서? 물이 인접한 평지나 완만한 어떤 경사지반. 자, 포항 흥해는 바닷가야. 물이 인접한 평지야. 바닷가야, 그게. 좀 떨어졌지만 바닷가라고. 그 포항 그 액상화는 이런 현상일 확률이 많아요. 자, 모르면은 그냥 암기해도 되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딱 마감을 짓겠다. 그럼 이런 거 생략해야 되겠지, 답안지에. 이런 건 안 적어도 되고. 이런 거 또 평가 결론 부여는 이 정도만 포항 지진 이야기 싹 적어주면은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답안이 돼요. 자, 여기 부담스러우면은 자, 좀 쉬운 답안 또 있어요. 요렇게. 뭐 2번까지는 비슷하고 이제 2번에는 정의는 간단해지고 메커니즘을 조금 내가 좀 아는 것처럼 꾸미는 거야. 자기 답안을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알고 있는 모식도 이제 이때부터 더 이상 수준이 안 높아지니까 요 정도 하고 뭐 종류와 특징 요 정도. 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아까 전에 그림까지 들어갔잖아. 이런 경우에는 뭐 그림 생략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아는 체 하려면 뭐 액상화 평가 방법 뭔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게 있다 정도 해도 되고. 이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자,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진짜 토목시공 기술사적인 답안. 이제 상중하로 치면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상급, 그 다음 중급, 이건 하급이에요. 하급으로 가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요도 수준 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